그런데도 절대평가라는 말 앞에 영어 시험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등급이 나오는 만만한 과목이라는 생각에 손 놓고 있다가 영어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배신당했다라는 말이 이번 유모에서도 나오게 된 거죠.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수능 공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영어를 왜 공부했어야 하는지. 최저를 맞춰놓고 기다리면 내 차례가 돌아온다는 걸 지나가면 알게 됩니다. 영어는 공부 안 해도 고정 1, 2 나오니까 괜찮아 했다가 이번 6, 5평 보면서 문제를 풀 땐 맞았다 생각했던 것도 채점해보니 많이 틀려서 역대급 커리어로 점수를 보고 이게 내 점수가 맞나?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에 수시 최저를 맞출 수 있나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3학 7은 쉽지라고 생각하는 수시러이든 영어는 공부할 시간을 못 내던 정시 파이터든 이번 6, 5평 점수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특히 수시 최저를 충족해야 한다면 절대평가인 영어에 이제부터 투자해야 합니다. 수시 발표를 확인할 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경험하기 전에 대입은 수능이라는 것 지나고 나서 깨닫지 않길 바랍니다. 수능 공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영어를 왜 공부해야 했는지, 최저를 맞춰놓고 기다리면 내 차례가 돌아온다는 걸 지금이라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어가 어려운 건 올해만 일어난 현상은 아닙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유모에선 1등급이 7.61%, 불수능이라는 2024학년도 수능에선 4.1%. 모두 영어가 절대평가이지만 1등급 비율을 보면 상대평가와 별 다를 게 없죠.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도 안 했고 수능이라는 현상감을 무시 못합니다. 수능 당일 그 하루로 내 대학 여부가 결정되고 특히 영어 듣기를 맨날 맞다가도 안 들리는 게 수능입니다. 이 정도면 감이 오실 겁니다.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능날의 영어는 더 어렵고 더 점수가 안 나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수능날 커리어 하이 찍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연하게 영어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것보단 실제로는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이번 5평 영어 1등급 비율은 작수에 비해서 절반 아래인 1에서 2%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수험생 100명 중 한두 명만이 영어 1등급을 받는다는 거죠. 절대평가로 바뀐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수험생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문항에서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와 참신한 정답 배치를 통해 변별력을 키운 시험이었습니다. 오답률 탑 10을 보면 유형이 기존과는 비슷합니다. 순서와 빈칸이 대표적인 1등급을 가르는 유형이죠. 하지만 대입학 유형인 18번에서 24번이 기존보다 듣기 어려웠어서 현장에서 빈칸과 순서 삽입을 볼 때 수험생들이 느꼈을 타임 업택이 강하게 와서 평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라 그런지 100일의 기적, 노베도 마음만 먹고 한 달만 하면 등급을 올리는 건 완전 가능이라는 분위기가 수험생한테 널리 퍼져 있지만 막상 수능 영어 점수를 보면 1, 2점 차이로 등급이 떨어지고 최저를 못 맞춰서 수시를 광탈한 사람들이 작년에도 많았습니다. 절대평가라고 영어 시험이 쉬운 건 더 이상 아닙니다. 올해 의대 증원 역량으로 6월 5평에 접수한 N수생이 88,698명으로 4,133명 중 N수생이 1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학생의 수시, 수능, 최저 충족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수능에서 우위를 보이는 N수생이 많아질수록 재학생에는 불리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올해 수능에선 의대 증원으로 기존의 스카이, 지방의대, 직장인들까지 역대급 합류가 예고돼 있어서 이들을 피해 재학생들은 수시에 집중한 상태이지만 N수생이 늘면서 수능 최저, 수능 등급 확보가 어렵다는 게 이번 육모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반수생이 9월 모평부터 본격적으로 합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리함은 지금보다 더욱 가중될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작년 불수능 여파로 통상 인문계열의 국어, 영어, 탐구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국어랑 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돼서 논술 응시율이 하락하고 수시 6광탈도 높았던 해입니다. 또 통합수능 시행 후 야침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과생의 인문계 학과로 대거 교차 지원하면서 대입 진영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의 높은 등급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어의 다른 과목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수시 최저 충족을 하려다 영어도 다른 과목도 모두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친구들한테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고 얘기하며 본인들은 영어를 공부 안 해도 점수가 나온다고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작년 수능에서는 영어 점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영어 점수가 나올 거라는 자신감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와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니 어디부터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수능까지 시간은 다 가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과목들의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믿었던 영어 점수도 안 나오는데 혼란스러울 상황입니다. 단어를 외우는 게 시작이긴 하지만 단어만 외운다고 영어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단어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해석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답을 찾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으로 풀던 학생들, 예전에 잘 맞았을까 더 이상 영어의 시간을 쏟지 않았던 학생들 모두 이번 육모에서 지문을 읽히는데 답은 못 찾는 매직이 벌어졌던 게 작년 수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문이 평이하더라도 선지에서 변별력을 두고 있으면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습니다. 지문이 어려운 경우 오히려 선지가 답을 명확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문이 살짝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고 긴 문장이 많은 경우에도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그저 기출만 반복해서 푸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일 뿐입니다. 양질의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출에서 틀린 문제는 다음번에 풀었을 때는 무조건 맞을 정도로 해야 보입니다. 주어 문제로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냐가 중요합니다. 겉핥기식의 감으로 푸는 영어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번 육모에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풀어보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일주일만 해도 공부한 걸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능 때까지 영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 수험생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체력이 떨어지고 모고로 인해 멘탈이 나가서 슬럼프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육모를 겪어도 영어를 공부하기엔 시간이 아깝다고 공부를 안 하면 수능 때 영어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가 작년 수능처럼 어렵게 출제된다면 사실상 상대평가와 비슷한 부담감이 발생합니다. 영어가 어렵게 나온다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수능을 보고 나서 영어를 공부할 걸 하는 후회는 하지 않도록 아직 시간이 있는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의고사, 수능 기출 단어부터 외워야 합니다. 이런 단어를 외운다면 아무래도 적은 시간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있는 워드마스터 등의 단어책은 보기만 해도 그 두께의 압박감이 느껴져서 외우기가 싫어지죠. 수능까지 1분 1초가 아까운 여러분들을 위해 이 모의고사 수능 기출 단어를 연도별로 텍스트 파일로 모아놨습니다. 기출 단어만 명확하게 알아도 모의고사를 풀 때 읽히는 게 달라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수능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불안하거나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